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이성용 선생님입니다. 네, 우리가 뭔가 시작할 때 막 의욕이 넘치고 하고 싶은 마음이 끓는 그런 모습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능력 밖에 너무 무리한 계획을 세운다거나 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걸을 수 있어야 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 걷지도 못하는데 막 뛰는 연습을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차근차근 잘 하다 보면 우리가 반드시 고수가 될 겁니다. 선생님이 그걸 도와줄 거고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바로 인구 분포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학습 목표는 세계의 인구 분포, 세계의 어느 곳에는 인구가 많고 어느 곳에는 인구가 적은데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럼 세계를 알았으면 우리와 가까운, 그렇죠,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도 알아야겠죠. 시기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학습 목표, 세계의 인구 분포입니다. 우리가 세계 여행도 다녀보고요, 국내 여행도 많이 다녀봤겠지만 돌아다녀 보면 어떤 지역에는 사람이 겁나게 많고요, 어떤 지역에는 사람이 진짜 없어서 사람이 많으면 반가울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인간이 흩어져 있는 정도가 굉장히 다른데요, 이거를 바로 인구 분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인구도요, 이 70억 명이 지금 넘게 존재하고 있는데 아주 특정한 지역에 집중돼서 분포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거기가 살기 좋아서겠죠. 그러면 도대체 어느 지역에 이 세계의 인구들이 몰려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어디에 인구가 몰려 있느냐? 바로 우리가 반구별로 봤을 때는요, 우리가 사회 1에서 적도, 위도, 경도, 북반구, 남반구 이런 거 다 배웠었는데요. 무슨 소리냐고요? 굉장합니다. 네, 전혀 기억을 못하고 계시네요. 알고 있다고 선생님이 믿고요. 이 지구를, 적도를 기준으로 위쪽을 북반구라고 하고요, 아래쪽을 남반구라고 합니다. 근데 북반구에 전 세계 인구의 90% 이상이 있다. 왜냐하면 남반구는 바다가 더 많은데요, 북반구는 육지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위도별로 보면요, 중위도에 인간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기후가 온화하기 때문인데요, 냉대나 온대 기후 지역, 우리나라 기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더 위로 올라가면 너무 춥고요, 더 아래로 내려가면 너무 덥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이 그 중간에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네, 그리고 대륙별로 봤을 때는요, 아시아에 인구가 60% 이상이 있습니다. 인도나 중국 두 나라만 합쳐도 거의 끝나죠. 엄청나게 인간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형별로 봤을 때는요, 하천이나 평야나 해안 지역에 인간이 많은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물을 구하기 쉽고요, 인간이 살기에 필수 요소죠. 그다음에 농사를 짓기도 좋고, 아무래도 이제 해안이나 강가 이런 곳이 경제 활동을 하기도 좋기 때문에 여기에 인간이 많이 몰려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세계 인구 분포의 특징은 뭐라고요? 북반구에 많다, 중위도에 많다, 아시아에 많다, 하천, 평야, 해안 이런 곳에 많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막 외우는 게 아니라요, 그냥 이해하면 알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럼 어느 지역에 인간이 많은지는 알았고요. 도대체 그러면 이 지역에는 인간이 많고 저 지역에는 인간이 없는 이유, 이렇게 인구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하나는 자연적 요인입니다. 인간의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닌 기후나 지형이나 식생 이런 것들을 자연적 요인이라고 하고요, 인간의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 때문에 이룩한 정치, 경제, 문화, 산업, 교육 이런 것들을 바로 인문사회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자연적 요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자연적 요인 때문에 인구가 많은 지역부터 살펴볼 텐데요, 역시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덥고 추운데 당연히 살기 싫죠. 기후가 온화한 지역에 많이 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평야가 넓고 땅이 비옥한 지역에 당연히 사람이 많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동부와 남부 아시아 지역인데요, 여기는 이제 계절풍 기후이기 때문에 비도 많이 오고요, 농사를 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서 인구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이런 자연적 요인 때문에 인구가 적은 지역인데 역시 이것도 상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자연일 때 살기가 싫은지, 대표적인 것이 바로 너무 덥거나 추운데 살기 싫죠. 그 다음에 건조해, 비가 하나도 안 와,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높고 험준한 산지야, 우리 집에 해발 7242m야, 너무 높잖아요. 이런 데는 당연히 인구가 적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시베리아, 사하라 사막, 히말라야 산맥,
아마존 분지 이런 데 들어봐요,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살기 힘들 것 같잖아요. 굉장히 산지가 험준하거나 농사를 짓기 어렵거나 너무 춥거나 비가 안 오거나 이런 데는 당연히 인구가 적습니다. 이해하면 굉장히 쉽죠? 네, 이런 자연적 요인 말고도요, 아까 인간이 이룩한 인문 사회적 요인 때문에 인구가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들으면 바로 감이 올 텐데요. 산업이 발달해서 일자리가 많대. 당연히 산업이 많이 가겠죠. 교통이 편리하대. 당연히 많이 가죠. 교육과 문화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대요. 당연히 인간이 많이 있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인문사회적 요인 때문에 인구가 많은 지역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서부 유럽, 서유럽,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일본의 태평양 지역, 태평양 연안 지역, 요런 곳에 당연히 인문사회적 요인 때문에 인간이 많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없는 지역은 이것에 반대겠죠. 교통이 겁나 불편해. 시내에 나가는데 4시간 걸린대. 그 다음에 시설과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 일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어. 우리 주변에 문화관광시설이 하나도 없어. 이런 곳. 그 다음에 전쟁과 분쟁이 얘네 맨날 싸워. 맨날 기관총 소리가 나. 아무도 안 살죠. 예, 이런 데는 당연히 인구가 희박한 지역입니다. 네, 과거에는 이 인구 분포에 자연적 요인이 더 많은 영향을 줬는데요. 최근에는 인문 사회적 요인이 인간의 생활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하고요. 자원이 많이 개발되면서 옛날에는 여기서 살기 어려웠는데 이제 과학기술 때문에 살기가 가능해졌고, 특히 이제 이 사막 지역에 또는 이 빙하 지역에 있던 여러 가지 지하 자원들이 개발이 되면서 일자리도 많아지고요. 새롭게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문 사회적 요인이 최근에는 더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아두세요. 네, 두 번째 학습 목표는 세계의 인구 분포를 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는요, 60년대를 기준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60년대 전과 60년대 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여러분들한테 60년대는 뭐 아주 먼 얘기죠. 선생님한테도 먼 얘기니까요. 60년대 전에는요, 우리나라는 산업화가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농사를 짓고 살았고요. 그 다음에 60년대 이후에는 드디어 산업화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약간의 모습이 변화가 됩니다. 그럼 먼저 60년대 이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아까 60년대 전에는 뭘 하고 살았다고 했죠? 그렇죠. 농업입니다. 농업. 농사를 지어야 돼요. 농사를 지어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적 요인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과거에는 농사 지어야 되는데 여기 산이야. 나 안 살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 요인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우리나라 지도를 펼치고요.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 아래까지 이렇게 대각선으로 선을 쭉 이렇게 그어보잖아요. 그러면 남서쪽, 왼쪽이죠. 남서쪽 지역은 평야가 많고요. 북동쪽 지역은 산이 많은 지형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면 당연히 옛날에는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남서쪽에 평평한 평야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인간이 많이 살았겠죠. 그래서 남서쪽 지역은 평야가 많기 때문에 인간이 많았죠. 농사를 짓기에 아주 유리하니까요. 반면에 북동쪽 지역은 당연히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다 산지라서 농사를 하기에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살다가 60년대가 넘어가면서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로 일자리를 위해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몰리게 됩니다. 이 현상을 조금 어려운 말로 이촌향도라고 하는데요. 이 촌이 뭐냐면 촌락을 떠나서 향한다. 어디로? 도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현상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있지만 과거보다는 좀 덜하죠. 그래서 지금에도 시골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왜냐면 젊은 사람들은 도시 쪽으로 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떠났기 때문인데요. 전에 무슨 다큐멘터리 보니까 우리 동네에서 제일 막내야. 그런데 막 70 몇 살이고 이런 할아버지가 그 동네에서 제일 막내였습니다. 예,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났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제는 자연적 요인보다는 인문 사회적 요인, 교통이 편리한지, 일자리가 많은지, 시설들이 많은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60년대 이후에는 어떤 곳에 인구가 많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지역이 수도권이라고 해서 이 서울의 주변을 말하는데요. 서울과 인천, 경기도 이 지역을 합쳐서 수도권이라고 부릅니다. 면적은 굉장히 작은데 거기에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정도가 살 정도로 엄청나게 집중이 돼 있지요. 그리고 유명한 도시들, 큰 도시들 있잖아요. 광역시 같은 거. 이런 대도시에는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동 임해 공업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광양이나 포항이라고 해서 거기에 우리나라 최대의 공업단지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부산의 근처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지역에 인간들이 많이 밀접해 있습니다. 수도권, 대도시, 남동임해공업지역 부근 여기에 인간이 많다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네, 그러면 어디에 사람이 없겠어요? 선생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습니다. 산지라던가 농촌 이런 데는 이제 과거랑 다르게 인문 사회적 요인이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인간이 없고, 왜냐면 교통도 불편하고 일자리도 없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제 노인분들만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농촌이나 산지에는 인구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네, 여러분 벌써 끝났습니다. 아유, 너무 쉽네. 너무 쉬워. 응, 나만 쉽다고요? 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쉬워야죠. 저만 쉬우면 어떡합니까? 이 인구 분포라는 걸 배웠습니다. 인구가 흩어져 있는 정도인데 골고루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지역에는 굉장히 많고 어떤 지역에는 굉장히 적고 이렇게 분포돼 있다고 했는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북반구에 많다, 중위도에 많다, 아시아에 많다, 하천이나 평야, 해안에 많다고 했습니다. 이런 인구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자연적 요인과 인문 사회적 요인인데, 당연히 자연적 요인은 기후가 온화하고 평야가 있고 그 다음에 토양이 비옥한 지역, 이런 데 당연히 인간이 많고요. 덥고 춥고 건조하고 높고 험준한 데는 당연히 사람이 없는데, 이거 외우는 거 아니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인문 사회적 요인으로는 산업이 발달하고 일자리가 풍부하고 교통이 편리하고 시설이 좋은 곳에는 당연히 사람이 많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당연히 사람이 적습니다. 과거에는 자연적 요인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최근에는 인문 사회적 요인이 중요하다고 했죠. 왜냐면 과학기술로 이제 자연적 요인을 극복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60년대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전에는 주로 농업을 했기 때문에 자연적 요인의 영향이 커서 평야가 많은 남서부 지역에 인간이 많았다, 기억해 두라고 했고요. 60년대 이후는 산업화가 돼가지고 이제 수도권이나 그다음에 대도시, 남동임해 지역에 인간이 많고 산지나 농촌에는 인간이 적다라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공부하느라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죠? 아무도 대답 안 하고 좋네요. 왜 인간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내가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다고요? 아, 그 이유는 우리 머릿속에 지식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네, 농담이고요. 네, 아무튼 공부하느라 너무너무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요 또 공부 열심히 하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